오늘 그 주진우 선배를 모신 이유는 아무래도 명태균 씨라는 그 희대의 인물을 가장 집중적으로 많이 정밀하게 인터뷰한 분이시기 때문인데요. 그 저희 라이브 방송을 보니까 직접 창원에도 가셔가지고 뭐 가족들과도 이렇게 만나셨더라고요. 네. 좀 어떻게 좀 이렇게 가시게 된 겁니까? 워낙 중요한 사람이어서 네. 중요한 사람이어서 특별히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안 드리고 뭐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그 선배 같은 경우에는 방송을 통해서도 많이 알려져 있고 기사로도 알려져 있지만은 뭐 천공도 그렇고 정광훈 목사도 그렇고 명태균 씨까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주요한 행위자들을 어떻게 보면 잘 이렇게 설득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 말을 이끌어내는 그런 것들이 있는가 싶을 정도로 좀 배우고 싶은데 이번 명태균 씨를 만날 때도 처음에는 쉽지 않으셨죠? 쉽지 않았죠. 네. 명태균 씨가 저를 만나려고 했는데 용산에서도 연락이 왔고 온 곳에서 다 연락이 왔어요. 특별히 그때는 정준길 씨가 변호인이었어요.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정준길 변호 주진우 만나면 변호사 계약 파기하겠다고 선임 안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주변 사람들이 다 만나지 말라고 했대. 네. 그래가지고 명태균 씨가 아니 주진우가 뭔데 왜 다 만나지 말라고 하지? 절대 만나면 안 된다. 용산에서 막 전화하고 그러니까 네. 저 사람 뭐지 해가지고 궁금해서 만난 것 같아요. 아 처음에는. 처음에는. 근데 명태균 씨가 지금 회를 갈수록 제가 주기자 라이브를 보면은 네. 뭔가 좀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고 선배도 처음에는 이렇게 경어 조어를 쓰다가 네. 이제는 말도 막 이렇게 놓고 반말투로 하시더라고요. 아니요. 제가 건방져서 그렇지. 아직도 경어는 씁니다. 근데 이렇게 가다가 보면 네. 조금 이제는 조금 얘기를 조금 편하게 좀 속내를 조금은 터놓는 사이가 돼가지고요.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원래 건방져가지고요. 아니 근데 가벼운 얘기부터 좀 하면은 명태균 씨가 자기 지금 쌀 살 돈도 없다. 굉장히 경제적으로 궁핍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현장에서 만나면 명태균 씨 그런 느낌을 줍니까 실제로? 아니 집안을 잘 돌보거나 돈을 많이 벌어 갖다 주고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사모님 얘기를 들어봐도 이렇게 자기가 대선 때나 선거 때 하는 일에 비해서 지금 만나거나 대화하는 그 사람들의 수준이 네. 너무 놀랬대요. 새벽에 막 전화가 오니까 네. 윤 대통령한테 전화가 오고 저 김건희 여사한테 전화 오고 지금 김종인 위원장한테 전화 많이 그러니까요. 오고 네. 그러니까 근데 아니 저렇게 높은 사람들이 왜 우리 남편한테 막 얘기하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네. 아이들을 잘 못 챙겨가지고 조금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는 뭐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네. 얼마 전에는 본인 페이스북에 그 어린 따님 사진을 올렸는데 그건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약간 불안한 게 아니라는 해석도 있더라고요. 지금 불안하겠죠. 네. 불안하겠죠. 근데 그 얘기는 이거 좀 내가 명태균 그 대변인은 아니나 자 그래 니네들이 잡으러 와라. 잡으면 내가 그냥 죽진 않는다. 아이를 내가 걸고라도 싸우겠다. 나는 네. 10대 맞아도 20대 맞아도 한 대라도 때리고 죽겠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뭐 아까도 지금 방송 들어오기 한 20-30분 전에도 통화했는데 너 그런 식으로 가면 검찰에서 나를 잡기 위해서 얘네들이 플레이를 하면 나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얘기는 네.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한 달 넘게 지금 계속 되는 이유가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은 좀 대통령실이 해명 과정에서 첫 단추를 굉장히 잘못 깬 것 같은 느낌이에요. 대통령실이 바본지 멍청인지 네. 둘 중에 하나인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요. 대통령실의 발언보다 명태균 씨의 발언이 신빙성이 더 있어요. 신뢰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안이 커진 것도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대통령실에서 첫 번째 논평이 사실은 명태균 이 사건이 게이트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에서 한마디도 안 하다가 맞아요. 처음 마디가 한두 번 만났을 뿐 경선 때까지 도움을 주고 떠났던 사람이다. 그런데 그 뒤에 만난 사람이 한 4명 5명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한두 번 만나고 그냥 끊었던 관계 아니었고 명태균 씨가 경선 과정이 아니라 대선 과정에도 그리고 또 인수위에도 가서 대통령을 만났다고 얘기를 하는 상황인데 왜 그렇게 발언을 이렇게 거짓 발언을 했는지 멍청해서 그래요. 그래서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는 정진석 비서실장 상대로 뭐 전화도 걸고 뭐 이렇게 시도한 모양이죠. 지금도 네. 자기를 공격하는
그런 그 기획이 정진석한테 나왔다. 자기가 뭘 안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정진석이 사실은 대통령하고 그렇게 가깝지도 않다. 친구라고는 하지만 네. 그냥 멀리 아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윤핵관이 됐고 거기서 자리 잡았는지 그 얘기는 또 저한테는 뒤에서 길게 하면서 욕을 한 바가지 하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 만나가지고 한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는 대선 때 이미 이제 절연을 했다. 네. 근데 뭔가 좀 이렇게 그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를 달래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노력했다. 네. 그 이후에 그래도 소통한 것 같다. 이런 정도로 얘기하는데 명태균 씨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태균 씨도 비슷한 얘기를 하긴 했어요. 네. 대선이 이제 들어가서는 그리고 대통령 대선은 자기가 할 일이 없어서 이렇게 그 빠져나왔다 얘기를 했는데 네. 대통령하고 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는 크게 한 두세 가지 얘기를 하는데 명태균 씨는 김종인 위원장은 부인하지만 김종인 위원장하고 매우 가까운 사람이었고 자기가 자기의 뜻을 자기의 생각을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은 김종인 위원장밖에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 사람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윤캠프에 이렇게 접근했던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김종인 위원장하고 얘기를 많이 하면서 자기네들이 보수를 다시 재건하겠다 이런 생각도 좀 있었어요. 네. 김종인, 이준석, 윤석열로 보수의 새 판을 짜겠다 이러면서 김종인 위원장의 오래된 꿈 개헌을 해서 의원내각제로 간다던가 그리고 또 지금 있는 보수 정치인들을 물갈이 한다던가 이런 생각은 있었어요.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과 같은 생각인 개헌 얘기를 하면서 윤 대통령과 멀어졌다 이 얘기를 하죠. 2년짜리 대통령 하라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누가 네. 좋아하겠어요. 그리고 근데 거기에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은 당신은 능력이 안 되니 2년짜리 대통령 하라는 얘기인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윤 대통령이 별로 안 좋아하겠죠. 거기다 두 번째 결정적인 이유는 김 여사 얘기를 했대요. 그때나 지금이나 김 여사 문제가 굉장히 지금도 김 여사가 움직이기만 하면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김 여사만 나오면 사진만 찍으면 사진을 왜 그렇게 내는지는 참 내가 보기에는 네. 대통령실에 엄청 안티들이 많아요. 너 한번 죽어봐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네. 계속 그렇게 와이셔츠 입고 이렇게 나가시잖아요. 그런데 그때 대선 때도 생각해 보면 김 여사 문제가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오랜 고민 끝에 김건희 여사가 수덕사 그러니까 수덕사에 가서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전두환 씨가 백담사에 갔던 것처럼 네.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국민들이 마음을 열지 않겠느냐 이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명박사 그런 얘기는 하지도 말라고 저기 부인 얘기는 하지 말라고 이제 끊었다. 예. 이제 후보 부인이 아니라 영부인이고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면서 그 얘기는 나도 못한다 이러면서 손사래를 쳤다는 게 명태균 씨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근데 명태균 씨는 지금 드러난 것만 보더라도 김건희 여사하고는 계속 연락을 해온 걸로 보여요. 그 이후에 네. 얘기했잖아요. 이 사건이 어찌 풀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건의 본질은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는지 안 그렇죠. 했는지 네. 여기에서 먼저 풀어야 되고요. 그리고 선거에 개입할 때 여론을 조작했는지 안 했는지 이게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 사람들하고 어떤 미략이 있었는지 이게 밝혀져야 되는데 우선 그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았고 뭐 하나 깠지 않습니까? 맞아요. 텔레그램을 네. 공개했는데 그때 지라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받은 글 나눈 것들. 네, 나눴고 당신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있으니 조심하시오 이렇게 보낸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공직기강실에서도 다녀온 걸 보면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관계를 이어가고 실질적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네. 어느 정도까지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김건희 여사하고는 계속해서 깊은 대화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명태균 씨도 계속 얘기합니다. 자기가 정치적인 얘기, 사상적인 얘기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다. 나한테도 계속 아이고 왜 이렇게 몰라 못 알아들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알아들어도 모르는 척해야 되잖아요. 내가 이해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예. 목소리를 들어야 계속 되니까. 들어야 되니까. 계속 예. 있는데 내 얘기를 이렇게 온전히 이해하고 내 정치 철학이나 사상을 이해하는 사람은 딱 두 사람인데 김종인과
김건희였다고 얘기하는 걸 보면 김건희 여사하고는 깊은 대화를 나눈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더 그 변질해서 얘기한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영적 대화를 나눴다는 이제 지경에까지 이르렀는데 그 강혜경 씨, 명태균 씨를 잘 아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 선배가 이제 명태균 씨를 여러 차례 만나고 또 통화도 아침 저녁 하시는데 그 명태균 씨의 개념 정의에 대해서 스스로는 정책 책사라고도 하고 누구는 뭐 이렇게 그 말 그대로 영적인 업무를 했던 사람이다. 뭐 이런 주장까지 하거든요. 영적으로 이렇게 맑고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영적 대화 그런 얘기가 그리고 그 명태균 씨가 그 뭐 구사하는 단어를 보면 어휘를 보면 약간 좀 이상하다. 이 영적인 얘기도 하고 꿈 얘기도 하고 조상의 덕 그리고 관상 얘기하잖아요. 네. 오세훈 배신 배반상이야. 딱 보면 알아. 내가 법을 그 눈 치켜드는 거 봐. 이거 얘기하는데 사람을 왜 그렇게 평가하고 그런 단어를 많이 쓴다는 생각은 했었는데 그런 단어로 그런 어휘로 대통령 김건희 여사하고 친해졌다는 네. 얘기는 뭐 강혜경 씨 얘기인데 좀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그런 영적인 단어를 많이 쓰긴 했지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어떤 스님이 도력이 높다더라. 네. 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내공이 깊다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영적인 대화를 영적인 말을 많이 했던 것도 아니 같습니다. 보태서 말을 하면은 특히 선배랑은 자주 통화하다 보니 신뢰하는 관계가 된 것 같은데 뭐 그렇게 신뢰하지도 않죠. 기자들은 100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네. 현장에 간 사람도 많을 거고 네. 그 중에서도 선배를 택한 이유에 대해서도 명쾌히 뭘- 설명하잖아요. 뭘 예. 택해?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뭘 택해? 느낌 좋았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느낌이 영적으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야. 제가 어리숙하니까 다 저한테는 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왜냐면 영적으로 그런 거 아니야. 나는 몰라. 저는 평생 점을 봐본 적도 없고요. 네. 그런 거 다 싫어해요. 예? 나 종교 전문 기자잖아요. 사탄 기자. 누구든 다 까는. 참. 나 아니, 영적 근데 싫어해. 명태균 씨가 처음에만 이렇게 등장했을 때만 해도 여권에서는 야 저 사람 허풍쟁이 아니야? 선거 브로커냐 이렇게 하다가 몇 번 반박할 만한 물증을 내놓으니까 약간 수그러든 것도 있어요. 그럼요. 네. 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처음에는 네. 뜬구름 잡는 얘기, 너무 큰 그림을 그려서 그런데 그 여권 관계자들이나 용산이 하는 말보다는 훨씬 신빙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머리가 좋아요. 머리가 좋고 기억력이 특별히 탁월합니다. 그래서 몇 월 며칠 날 몇 호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어낼 수 없는 몇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 여사 관련된 집 얘기도 그렇고요. 저때 호수도 되던데 보니까. 네. 아니 호수도 되고 그리고 그 안에 내용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역할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걸 보면 굉장히 신빙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권 관계자들이 조용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렇게 떠드는데 예전 같았으면 고성방가죄로 바로 들어가지요 검찰이. 근데 맞아요. 검찰이 예. 지금 한 달 넘었어요. 예. 네. 쩔쩔맵니다. 그 사실은 공안 검사들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창원지검에서도 수사본부를 꾸려서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검사들이 투입되지 않았고요. 수사과에서도 그냥 쳐다만 받고 지금도 진행이 안 되는 걸 보면 매우 무서워한다. 네. 검찰이 명태균을 두려워한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검찰의 프로토콜상 지금쯤 되면 압수수색하고 바로 긴급 체포되고 그래도 그럴 시간이 지났죠. 근데 아직까지 진전이 없는 걸 보면 네. 굉장히 두려워한다. 특별히 명태균 씨가 근데 보면은 특히 이제 자기를 어떤 발언의 그 발작 버튼이라고 해야 돼 눌리는 걸 보면은 자기를 무시하거나 약간 비하하는 느낌일 때 굉장히 흥분하고 주진우 라이브에서도 전화 걸어가지고 뭔가 막 흥분하는 포인트들이 있더라고요. 있습니다. 예. 특별히 이분은 또 강혜경 씨는 본인이 여론조사 회사를 할 때 본인이 이렇게 뽑아가지고 가르치고 같이 일을 했던 그러니까 부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부하 직원이죠. 사제지간 같은. 네. 그렇죠. 그리고 강혜경 씨를 저 김영선 의원한테 보내서 보좌관 비서관을 하게 했으니까 그 굉장히 깊은 관계죠. 그래서 강혜경 씨가 얘기를 하면 강혜경 씨는 녹취와 증거를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자기가 얘기 다 답하기 좀 곤란하죠. 네. 곤란하죠. 강혜경 씨가 그렇게 팩트를 때리면 그러면 강혜경 씨에 대해서 그래서 물어보면 이렇게 좀 약간 대답을 못 한다거나 좀 발끈합니다. 특별히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다, 듣보잡이다, 네. 그리고 또 사기꾼이다 이런 얘기만 그러니까, 하면 네. 바로 이렇게 반박을 하려고 뭐라도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명태균 씨하고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앞으로 발작해가지고 버튼을 누를 게 정말 많아요. 네.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런 포인트가 몇 개 나올 텐데 검찰 수사가 분기점이 될 겁니다. 네. 그때 이제 명태균 씨가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는지 지켜보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재밌는 게 나옵니다 이제. 아니 근데 그 김영선 전 의원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처음 전해졌을 때 네. 명태균 씨가 뭐 일개 직책도 실제로 없는 본부장인데 공개적인 석상에서 뭐 하대를 하는 모습을 봤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서는 명태균 씨가 선배한테 좀 어떻게 얘기합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김영선 의원에 대해서 그렇게 폄하하거나 비하하진 않습니다만 사실은 강혜경 씨가 이렇게 화가 나서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비판하고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한 게 강혜경 씨와 김영선 전 의원 간의 돈 거래가 지금 명확하지 않아서 둘이 싸우다가 거기서 가장 핫한 내용 그 명태균과 김 여사를 이렇게 풀어서 이거는 네. 그 뭐 정치권과 결탁돼 가지고 이렇게 공격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김영선 의원은 사실은 김영선 의원은 그렇게 정치권에서 그렇게 중량감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수조에서 물 이렇게 벌컥벌컥 마시기 전까지는 뉴스에도 안 나오는 사람이었어요. 가선이긴 했지만. 네. 네. 그 물을 그렇게 먹을 줄 어떻게 알았어? 그렇게 먹으면 죽어요. 아이고 참 자력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분이 비례대표를 하고 경기도 고양에서 국회의원을 맞아요.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정치가 거의 이제 거의 황혼이었죠. 네. 잘 안 되고 어렵고 그럴 때 이제 경상도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도지사 선거도 나오고 다른 선거에 계속 나오면서 잘 안 됐어요. 그때 이제 명태균 씨를 만났는데 창원에서 재보궐선거에서 공천을 받아가지고 국회의원이 됐잖아요. 네. 이거 누구 때문이야? 나 때문 아니야. 명태균 씨 얘기입니다. 나 네. 때문 아니야. 내가 김건희 여사한테 말해가지고 공천 받아준 거 아니야. 이건 녹취록에 나오는 거니까. 맞아요. 네. 이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돈도 반띵. 음. 그리고 다른 거 하는 것도 보고 그러면 명태균 씨가 김영선이 배지를 다는 데는 가장 결정적인 공을 세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김영선 씨가 명태균 씨한테 쩔쩔매는 관계였다. 네. 이렇게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얘기를 하다 보면은 강혜경 씨 주장을 타고 올라가다 보면 결국은 대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특히 대선 때 이제- 세운 공으로 그 공천을 받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론조사를 81차례, 네. 81번 하면서 이게 3억 6천만 원인데 이 돈을 받아온다고 김건희 여사한테 받아오겠다고 명태균 씨가 명세표 뽑아줘 이렇게 해서 그걸 들고 가서 김영선 공천을 가져왔다. 네. 이게 강혜경 씨의 주장이죠. 맞아요. 네. 내가 정리하고 있네. 정리해. 네. 아니 그런 상황인데 이제 의혹이 가는 포인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네. 일단은 그 여론조사 관련해 가지고 강혜경 씨와의 통화 내용에서 명태균 씨가 홍준표 후보보다 몇 퍼센트 높게 조정하라든가 네. 뭔가 이거는 기본적인 바꾸라는 취지가 조작에 가까운 음성으로 들리거든요. 조작이죠. 그건 네. 조작이 명백한 조작이죠. 그런데 자기는 보정을 했을 뿐 그러니까요. 조작은 네. 아니다. 그리고 내가 하라고 한다고 해서 여론조사가 바뀌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부분은 검찰 조사에서 좀 가려져야 됩니다. 여론을 조작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 이거 매우 큰 범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지금 검찰이 어떤 잣대를 대는지가 네. 매우 중요한데 여기에 검사들이 매우 고심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고심하는데 네. 또 고심의 한 축이 뭐냐면은 있는 그대로 수사하면
윤석열 대통령한테 유리할까 한동훈 대표한테 유리할까 검사들이 그 생각을 할까봐 좀 걱정이 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수사하면 되는데. 네. 그 명태균 씨는 그 80일 차 여론조사 적지 않은 숫자인데 네. 그러면 그런 여론조사를 시행한 배경을 그 선배한테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다 뭐 한 거는 아니고 몇 번 자기는 추세를 보기 위해서 내부용으로 네. 공표 안 하고 내부용으로 내가 보기 위해서 했다 만들었다 이걸 가지고 판을 짜고 전략을 짜려고 한 건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또 명태균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빠져나갈 수 있을지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몇 가지 여론조사를 들고 가서 윤석열 후보 측과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일단 기본적으로 7월 31일이었던가요? 그 세계일보 PNR 몇 가지 조사를 네. 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훨씬 앞지르는 그런 내용이어서 윤석열 대세는 낫다 하면서 자기가 그 여론조사를 가지고 유튜브 방송을 한 게 맞아요. 있지 않습니까? 네. 요게 다 이어지는데 이걸 어떻게 볼 것인지 선거를 할 때 여론을 조작해서 여론조사를 조작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선거운동을 한 거는 이게 업무 방해로 될지 허위 사실 공표로 될지 네. 이 부분을 어떻게 검찰에서 처리할지 좀 지켜봐야 되는데 그 검찰이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명태균 네. 씨가 즉각 반응할 거예요. 네. 즉각 반응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가 좀 주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그 여론조사 과정에서 그 내용을 알고 요구했냐 이런 게 중요한데 네. 지금 이렇게 상황적으로 보면은 서울에 가야 된다. 그리고 보고를 해야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강혜경 씨 한 건 확인이 돼요. 네. 근데 이제 그 방송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자기는 비행기 타고 안 갔다. 네. 김종인 위원장이 네. 당신 중요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대중교통 타면 어떤 일을 당할 수도 있었다. 그래서 비행기 안 탔다고 그렇게 강조를 해요. 아니, 막 그러니까, 화를 네. 내더라고요. 강혜경 씨 얘기 들으면 비행기 타고 계속 가서 보고했을 텐데 그 얘기 나오니까 저희 방송을 보고 화가 나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 막 화를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비행기 안 탔다니까 지금은 안 탑니다. 그런데 비행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네. 명태균 씨도 자기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허점과 거짓도 좀 하나씩 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거에 더해서 결국은 그 여론조사 비용이 뭐 10만 원, 20만 원 드는 게 또 아니잖아요. 예. 합산해서 청구하면 수억이 들었다는 건데 그 비용을 어떻게 조달했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네. 그 부분이 실체를 주목하는 주요 포인트가 될 텐데 사실은 여론조사를 가지고 어떻게 영향을 미쳤나 네. 그런 것보다 이 돈의 흐름을 보면 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에서 이 돈의 흐름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돈을 어떻게 받았는지 이것부터 따져야 되는데 이 흐름을 지금 조사하고 있는지 그게 보이지 않아서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 네, 일부 보도에서는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들한테 객추를 해가지고 일단 충당을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김영선 전 의원이 선거가 끝나고 보존을 받아가지고 돌려줬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거 이게 아닙니까? 말이 예. 안 되는 게 대선인데 지방선거에 나온 사람 돈을 받아가지고 이것도 명백한 불법인데 그렇죠. 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는 회사를 하지 않았고 자기는 이 회사하고 전혀 관계가 관계없다는 없기 주장이잖아요. 때문에 예. 이 돈 거래는 나하고 전혀 관계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강혜경 씨도 그렇고 김영선 씨도 조금 얘기가 다르고 그 관계자들도 네. 내가 무슨 강혜경을 보고 얘기했겠냐 명태균 얘기를 하고 있어서 명태균 씨가 풀어야 될 문제가 이 돈 문제하고 그 지방선거에 나왔던 사람들이 네. 돈을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돌려줬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태균 씨가 명확하게 해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책인지 모르겠는데 큰 틀에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 명태균 씨가 본인 페이스북에도 나는 정치인들한테 뭐 차비나 식비 이런 거 대접받아 본 적도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선배 만나서도 좀 그런 얘기를 좀 합니까? 많이 했죠. 네. 많이 했는데 그건 그냥 하는 얘기겠죠. 뭐 밥이야 먹고 다녔겠지. 네. 네. 근데 궁금한 거는 불현듯 궁금한 거는 선배랑 밥도 먹고 차도 먹었는데 그건 네. 누가 냈습니까? 제가 되죠. 얻어 먹었네요. 예. 그럴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보이는 사람 다 삽니다. 제가. 그래요? 네. 네. 그런 건데 그리고 제가 에리카 김은 자기가 샀어.
비싼 식당 데려갔거든. 아니 근데 주진우 라이브에 또 여론조사를 또 이제 박시영 대표 불러놓고 심층 분석을 몇 차례에 걸쳐서 했잖아요. 보기에 이제 여론조사 관련된 설문 내용의 특이성이라든가 언론사와의 매칭 부분, 조사 방법의 문제점 이런 거 지적했는데 네. 좀 이렇게 말씀 좀 요약해 줄 수 있습니까? 아니, 되게 길어요. 그리고 어려워. 여기 그래요? 복잡한데 그 부분은요. 주기자 라이브 보세요. 자, 내가 그 방송이 끝나고 나서 네. 여론조사가 이렇게 불법성이 있었다. 이게 잘못됐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박시영 대표가 이렇게 지적하자 방송이 끝났어요. 네. 방송이 끝났는데 1시 반쯤 누웠는데 방송에 조목조목 이건 이게 아니다. 저건 저게 아니다 하면서 장문에 아니라 명태균 씨가 1시간 반 정도 전화했어. 이게 우리 방송을 보고 그냥 모니터 해가지고 이건 아니다. 박시영이 모른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나중에 네. 그 부분을 구 기자한테 줄 테니까 네. 거기에 기사가 많아요. 그래? 근데 앞으로 이게 검찰에서 그걸 해명해야 돼. 이 문제부터 풀어야 되는데 네. 이걸 어떻게 풀고 있는지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 공부시켜줘야 돼요. 아니 근데 재밌는 게 1시 반에 연락이 왔다고요? 네. 그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하고도 그날 그 토론 나가는 날에 경선 토론 앞두고 1시에서 1시 반쯤 통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때는 뭐 선거 때니까 네. 얘기를 하는데 저도 네. 그걸 물어봤었고 도리도리 자기가 고쳤다 그런 내용 맞아요, 저희가 맞아요. 저희 방송에서 다 얘기한 했는데. 건데 예. 그래서 그 선거 때 여러 얘기를 했을 텐데 네. 그 국면마다 몇 가지 물어봤을 때 그래서 음. TV 토론은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하더라고. 당신 평생 검사였지 않느냐. 그래서 남들이 어떻게 거짓말하는지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가 검사고 다른 사람들은 다 너한테 조사받으러 온 피의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시면 편하실 거다. 네.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이 얘기하면서 도리도리도 당신 부동시인데 부동시에서 눈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부동시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부동시인데 그걸 도리도리 한다고 뭐라고 하는 것은 장애에 대한 비하다. 비하다 예.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흡족해했대. 언론에는 말빨이 먹힐 수 있겠죠, 그게. 예. 그래서 저희 윤 캠프에서 사실 그 얘기도 했었어요. 아, 실제로도? 실제로 예. 했어요. 실제로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그런 얘기를 했더니 역시 명 박사 하면서 매우 흡족해했다. 그래서 자신감 있게 갔었다. 예. 이렇게 얘기합니다.